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전북 익산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까지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진이 감지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재웅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웅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새벽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관련된 소식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전 4시 30분쯤이고요. 정확한 위치는 전북 익산 북쪽 약 8km, 북위 36.02도, 동경 한 126.95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3일 제주 서귀포 성산 남동쪽 2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인데요.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진 규모는 보통 실내에서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 약 한 3.0 정도 되는데 네. 이번 지진이 3.5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주무시는 분들께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보통 한반도에서 1년에 지진이 40에서 50여 차례가 발생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규모 3.0 이하의 지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3.5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지진을 느끼신 거고요. 내륙 또 해역이 아닌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익산에서 200km나 떨어진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지진 발생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약 100여 건의 지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접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3.0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3.0 정도 되면은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나나요? 네, 3.0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진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난 네팔의 대지진의 경우에는 진앙의 깊이가 상당히 얇았습니다. 그 진앙의 깊이가 얇다는 거는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지표면의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예. 그 충격이 지표면에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진앙의 깊이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3.0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진이 발생한 지진 위치에서는 건물이 좀 심하게 흔들리고 자다가 이렇게 깰 수 있는 그리고 일부 물건 같은 것들은 떨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 이하가 되면 기계로만 지진을 느낄 수 있고요. 네. 3.0 이상부터는 이제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건물도 흔들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지진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깜짝 놀라면서 또 깨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자, 한반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3.5의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 들어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갑자기 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진 발생의 첫 번째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제 인공 지진이 감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자연 지진이고요. 자연적인 지진은 말 그대로 자연 현상에서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지진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론이 이제 판 구조론의 이론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판 구조론은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에서 배웠던 대륙 이동설을 설명하는 네네. 그 이론인데요. 네. 말 그대로 대륙의 밑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하면서 대륙을 이동시켰다는 건데 이 판과 판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그 경계 접경 지역에서는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을 하는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네. 이 대표적인 예로 브레골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는데요. 이 환태평양 지진대는 환태평양 판과 북아메리카 판, 또 유라시아 판이 또 인도 호주 판 등이 여러 판과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일본도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경우는 인도와 네팔 사이의 국경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히면서 발생을 했고요. 네. 이번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우리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유라시아판과 환태평양판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충격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단층대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올해만 들어서 벌써 3.5 이상의 지진이 2번이나 발생을 했었고요. 네.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진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이 약 40여 차례 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지진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통 기계만 관측할 수 있는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지만 지진 횟수가 횟수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향후에는 혹시 모를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판, 아까 브레고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유라시아판과 환태평양판이 부딪히면서 이 지진이 지금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브레고리가 요즘 들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50년 주기로 이 브레고리가 활성화된다는 활성화된다는 설이 있는데요. 예. 이 최근 들어서 이 브레고리의 규모 7.0이나 8.0 이상의 강진이 아주 크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라시아판의 중앙에 속해 있어서 이 브레고리 지역에서와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브레고리에서 쌓이는 충격들이 우리나라 밑에 단층에 힘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계속 힘이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 힘에 의해서 단층이 확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강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또 과거 사례를 들어봤을 때도 1978년 충북 속리산과 2004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는 규모 5.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규모 5 이상, 강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 네.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